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5년도 4회차 전기기능사 2과목 전기기기 2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26번서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그 전에 21번서부터 25번까지 간단히 문제답 위주로 알아보고 26번서부터 30번까지 5문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를 운영하고 있는 건반장입니다. 그리고 블로그에서는 행복을 꿈꾸는 전기쟁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닉네임은 카토로스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에서는 일렉트릭 아이디어 TV에는 여기는 지금 제가 PPT 자료 만든 것만 업로드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 아마 이거 영상 보실 적엔 더 많은 자료가 업로드가 돼 있을 겁니다. 지금은 레벨 2까지 가게 되면 제가 레벨 2까지 끝난 자료를 PDF 떠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15년도 2회차까지 올라가져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보실 때쯤, 이 영상을 보실 때쯤 되면은 그 전에 그러니까 2월 13일까지 해서 제가 2회차까지 올려놨고, 지금 이 영상은 아마 24나 25일 정도에 방영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은 아마 15년도 4회차까지 다 올라가져 있겠죠? 그래서 가서 회원 가입, 실명 인증을 해야 됩니다. 회원 가입하고 보시면 다운로드 이거 받으시면 되고, 제가 다른 거 쓰는 거 없어요. 그냥 워낙 이렇게 댓글 쓸 적에 좀 안 좋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좀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 차단하기 위해서 실명을 이제 인증한 사람들만 가지고 이제 카페를 가입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여기 뭐 다른 거 없고, 일단 지금은 제가 학기 중에 하는 자료들, 블로그에 올렸던 자료들을 다시 좀 좋은 자료들은 강의하고 거기다 PPT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거기 앞으로 좀 시간이 되면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내용들이 제 블로그에 많이 올라와져 있거든요. 폴더도 카테고리도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그 회계 관련된 용어들이나 뭐 전략 관련된 마케팅 관련된 내용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15년도 4회차 21번서부터 25번까지 문제답 풀어볼게요. 21번 삼성 유도전동기의 2차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값이 2배로 되는 것은 답은 슬립이죠. 1번. 이거 많이 고릅니다. 이상하게. 왜냐 전동기 하면 토크, 슬립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속도라. 그래서 이게 토크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1번 슬립. 22번 다음 제동 방법 중 급정지하는데 가장 좋은 제동 방법은 3번 역산제동입니다. 역산제동은 다른 제동 방법이랑 다르게 회전재개를 역으로 딱 바꿔버리기 때문에 3선 중 2선을 바꿔서 역상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회전 자개의 방향이 역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제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답은 3번 역상제동. 23번 슬립 S는 5%, 2차 저항 R2는 0.1옴, 유도전동기 등가저항 R옴은 얼마인가? 답은 1.9옴이죠. 요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했고, 이거는 지난 시간에 I2는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계산해서 얘가 이렇게 와서 얘가 이렇게 체집적으로 환산된다고 했죠. 네, 변환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넣으면은 1.9옴이라고 하고, 다 모르겠다 요것만이라도 그냥 외우느라고 했죠. 그래야지 문제 푸니까. 24번 동기 전동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답은 1번 직류 여자기가 필요하다. 25번 부월주 계량기 설치 위치는 변압기 본체와 컨서베이터 사이에 설치합니다. 답은 4번 오늘 문제죠. 26번 고압 전동기 철심의 강판 호음의 모양은 고압 용에는 개방형을 사용합니다. 개방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저압용에는 반폐형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반폐형은 이렇게 막혀져 있고, 주물용 전동기는 전폐형은 전폐형, 뭐 개방형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슬롯 사이에서 팬이 바람을 불면서 이게 냉각을 좀 해줄 수 있는 구조로 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얘도 뭐 사실은 전폐형 슬롯 구조로 돼 있고, 방폭은 우리가 방폭 구조는 우리가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 에어리아를 우리가 클래스 레벨을 구분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방폭 구조 장비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쓸 적에 폭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로만 일단 이해해 놓으세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다음번에 한번 좀 나오면은 안전증 구조, 본질 안전이나 뭐 그 압력 방폭 구조나 내압 방폭 구조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따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서 일단 답은 2번. 만약에 이게 저압으로 나왔다 그러면 반폐형. 답은 2번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애매모호한 문제예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뭐 나왔으니까 답은 2번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번. 다음 그림은 직류 발전기 이 분류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그래서 문제가 약간 좀 헷갈리지만 이렇게 두 개의 그 계좌 권선이 있다. 필드가 있다. 이게 시리즈라고 S 시리즈라고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직렬과 병렬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복권 발전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발전기든 전동기든 일단 요 구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직류기예요. 직류기에서 이렇게 직렬로 계좌 권선이 아마추어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직렬권이고, 아마추어와 병렬로 계좌 권선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분권. 계좌 권선은 자석을 만들어주는 권선을 의미를 합니다. 복권은 직렬과 병렬을 같이 쓴다. 직렬과 병렬을 같이 쓴다. 그럼 복권. 이 계좌 권선이 아예 여기 회로에 연결되어 있고 따로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게 타여자 전동기. 얘는 자여자 전동기들이에요. 자체에 달려 있는 거 자여자. 얘는 타여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림 제가 알아놓으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시리즈 모터, 전동기에서 시리즈 제너레이터, 션튼 모터, 션튼 제너레이터, 컴파운드 모터,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리 익사이티드 모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컴파운더 모터, 그 모터는 또 이게 구분이 두 가지로 되고 또 거기에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28번 문제입니다. 100V 10A, 전기저항이 1옴, 회전수는 1800rpm이 전동기의 역기전력. 역기전력은 전동기가 생겨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기전력이 역으로 나온다고 해서 역기전력인 거예요. 그래서 역기전력은 이렇게 E로 쓰고요. 역기전력 전압의 종류지만은 반대되는 전압이라서 역기전력을 E로 쓰고, 그냥 걸은 전압은 V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동기를 전압 V를 걸면은 이게 회전하면서 이게 역기전력이 발생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계산할 적에 전격 전압에, 그러니까 우리 단자 전압에 빼기 IA, RA를 해주면은 우리가 역기전력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V 빼기 IA, RA를 하면은 100V에 10A의 전기자 저항이 1옴. 그래서 90이 나오고, 이게 RPM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압에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 그 아마추어에서 나오는 전류가 그 전기자 전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이렇게 그냥 얘를 전기자, 그 단자 전압이고 그 전기자 전류고, 그다음에 전기자 저항으로 그냥 넣어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10에 빼기 10 곱하기 1을 하면은 90V가 되는 거죠. 답은 1번. 2는 V 빼기 IA, RA, 이거 상당히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잘 알아 놓으셔야 돼요. 29번. 유도 전동기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그래서 답은
취급이 어렵다. 가격이 저렴하다. 전원을 쉽게 얻을 수 있다. 구조가 간단하고 유도전동기의 가장 큰 장점은 4번 구조가 간단하고 튼튼하다가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유도전동기도 커지면 가격이 몇 억까지 가는 게 있어요. 우리 발전소 같은 경우는 BFP나 CWP에 쓰는 것들 보면은 거의 뭐 3억, 4억씩 가거든요. 엄청 커요. 그리고 전원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교류 전원은 뭐 아무데나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취급이 어렵다. 취급이 어려우면은 사용을 안 하겠죠.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정비도 쉽고, 그 다음에 전원만 넣으면 잘 돌아가기 때문에 뭐 취급이 어렵지가 않죠. 취급이 쉽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그래서 장점, 단점 이렇게 써요. 장점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점, 전원을 쉽게 얻을 수 있고 구조가 간단하고 튼튼하다. 가격이 저렴하다. 취급이 간편하고 운전이 쉽다. 종속도 정독기다. 그 다음에 부하 변동에도 속도 변동이 적다. 토크가 커지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은 편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왜냐면 마력이 있잖아요. 호스 파워나 뭐 이렇게 마력이 있는데 그 토크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동기가 부하가 걸리더라도 이게 속도가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아요. 거의 유지가 되고 이게 관리 범위 내에 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통 이 SLP나 CWP나 이런 대용량 모터는 조속기 전동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일 때는 토크가 엄청나게 크죠.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게 부하가 걸렸다고 해서 속도가 막 변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 고속기 1800rpm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부하 변동의 속도 RPM의 변화가 막 흔들흔들 하는데 조속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단점, 여자 전류로 인해 역률이 나쁘다. 그렇죠. 기동 시 기동 전류가 크다. 배선 및 차단기 규격이 선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요거 유도전동기 프로텍션이 나오면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답이 2번입니다. 취급이 어려우면 안 쓰겠죠. 그래서 취급이 쉬운 건데 이게 잘못된 거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분권 발전기가 있어요. 여기 모타라고 해놨는데 구조는 비슷하다고 했죠. 동일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동기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방향성을 우리가 선정을 할 적에 플레밍의 오른손과 왼손을 쓴다고 했어요. 왼손은 전동기, 오른손은 발전기죠. 요것도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왼쪽은 전동기, 플레밍의 왼손 보축은 전동기, 플레밍의 오른손 보축은 발전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전동기는 전원을 걸어서 돌면은 플레밍의 왼손 보축을 쓰고, 만약에 이 전동기의 로터의 꼭지를 뭐 풍력을 이용해서 돌리거나 어떤 수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뭔가를 가지고 돌린잖아요. 그러면 그게 발전기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집에 가정용 지배를 직류 전동기를 입에 대고 전선을 빼가지고 입에 대고 그거를 한번 손으로 탁탁 돌려보세요. 그 느껴져요. 아주 맛이 느껴져요. 그걸 더 빨리 돌리면은 혓바닥에 오래 대고 못 있겠죠. 그게 발전기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원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로가 그래서 제가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좀 한번 풀어볼게요. 30번. 전격 속도로 운전하는 무브와 분권 발전기 계좌 저항이 60옴, 계좌 전류가 1A, 전기자 저항이 0.5라 하면 유도기전력, 이 발전기에서는 잠깐만요, 그렇죠. 발전기에서는 전동기에서는 E가 역기전력이지만 발전기에서는 E가 유도기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유도기전력 E는 V 빼기 IA RA가 돼요. 우리가 전동기에서는 역기전력이 V 빼기 IA RA였잖아요. 근데 발전기에서는 유도기전력이 되고 V 플러스 IA RA입니다. 그리고 무브아시 I의 조건을 여기 보면은 전기자 전류와 계좌 전류는 같다. 그 다음에
전압 V는 계좌전류 곱하기 계좌저항이다. 그러면 이 공식에서 V는 여기 V가 여기 안 주어졌고 다 ohm의 1A의 그 전기자 저항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V는 계좌 저항에 계좌 전류를 곱해준 값입니다. 그러면 60 곱하기 1은 60이잖아요. 그죠? 그 60을 플러스 하는 거예요. 여기 60을 V가 60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공식에 의해서 60 플러스 IARA인데 여기서 IARA 이 전기자 저항이 0.5고 전기자 저항이 0.5잖아요. 그러면 전기자 저항은 0.5,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0.5, RA가 0.5고 전기자 전류는 없죠. 여기서는 뭐 1을 넣더라도 여기서 뭐 아까 여기 계좌 전류 계좌 저항에서 60 곱하기 1을 하나 여기서 60 곱하기 1을 하나 이 문제는 그냥 뭘 넣더라도 사실은 다 이게 곱하기 1이라는 거는 이거를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다 1은 그냥 그 숫자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전기자 근데 여기는 전기자 전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넣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거는 없으니까 그냥 0.5로만 넣으면은 60.5V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틀리나 봤을 적에 이게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문제를 정확하게 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이게 기능사 문제든 기사 문제든 산업기사 문제든 뭐 기능적 문제든 지간에 문제를 막 풀다 보면은 이게 문제에 대해서 이게 자신감이 생기고 공식을 정확하게 여러 개를 알고 원리를 알아갖고 회로를 그리면서 이런 회로를 그리면서 IA, RA 계좌 전류나 계좌 저항이 이게 같다. 전기자 전류는 계좌 전류랑 같다. 라고 봤을 적에 계좌 전류는 1이다. 그 다음에 계좌 저항은 0.5다. 여기 계좌 저항 0.5, 전기자 전류는 1. 똑같다고 했죠. 여기나 여기나 똑같다고 했죠. 계좌 전류나 전기자 전류가 똑같다고 했죠. 사실 분권에서는 달라지는 게 맞는데 부하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건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다 1인 거예요. 어디든. 그래서 그렇게 넣어도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 여하튼 60 플러스 0.5가 나온다. 그래서 60.5V. 그래갖고 답은 3번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지금 이게 15년도 3회차와 4회차가 좀 문제들이 제가 봐도 좀 어려워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어렵고 문제가 어려우면 나중에 이런 문제들을 풀으면 여기서 조금씩만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한 문제를 보시더라도 제대로 좀 보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따라오셔야 되고 이 문제를 아까 제가 설명한 것도 이게 잘못 이해하고 푸시더라도 그렇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틀린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1이라는 숫자가 주어지면 이 문제에서는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게 아까 뭐 직권 나올 때도 있고 분권 나올 때도 있고 복권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림들 제가 회로도를 그려놓고 여기에 계좌 전류가 어디 붙는지 전기자 전류가 어디 붙는지 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역기전력 2는 V 빼기 IA, RA라고 하던데 전동기에서는 왜 유기기전력이라고 해서 2는 V 플러스 IA, RA가 왜 되는지 그래서 아까 제가 혓바닥에 대면 발전기를 쓸 수 있다고 전동기가 발전기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런 원리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를 알더라도 건반장이 이해한 거랑 여러분들이 이해한 게 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건반장이 이해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같게 우리 전기에서 싱크로나이제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발전기가 개통의 병입할 적에 차단기의 주파수와 위상감과 전압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싱크로를 해주잖아요. 물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기계가 센싱해서 해주는데 그런 것처럼 저랑 이제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